자, 오늘은 KNN과 K-민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앞서 우리가 공부한 어떤 뉴럴 네트워크나 퍼셉트론 혹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런 머신러닝과는 달리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KNN을 보시면 저렇게 쉬운 알고리즘이 동작을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단순합니다. K-민스는 여러분께서 그 KNN이나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슈퍼바이즈드, 다시 말해서 지도가 필요로 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테크니컬리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에다가 레이블링을 붙이고 그 레이블링에 따라서 머신러닝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에게 이것이 맞다 그르다를 머신이 여러분께 준 그런 답이 틀리다 맞다를 계속 알려주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지도 학습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것이 아니라 머신이 알아서 분류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머신러닝이 가능한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두 가지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K-nearest neighbor arrays learning이라고 해서 KNN 알고리즘을 공부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로 대표적인 unsupervised learning인 K-means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다음 레퍼런스에서 기반을 두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첫 번째 책 인공지능 튜링 테스트에서 딥러닝까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구입하셔서 사 보셔도 좋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코드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또 각각의 간단한 테크닉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북으로 사용하셔도 크게 손색이 없는 좋은 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NN 알고리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레이지 러닝이라는 부제목에 달렸는데요. 그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습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데이터만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제에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으른 학습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만 저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처럼 어떠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된 스퀘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녹색으로 된 서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는 이렇게 X2나 X1과 같은 어떤 피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는 이렇게 클래스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퀘어로 된 파란색 클래스 1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녹색 서클에 되어 있는 저 클래스 2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피처별로 실제로 클래스가 나누어져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제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주어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제 알고리즘믹하게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 알고리즘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KNN 알고리즘은 분류 알고리즘이지만 레이지 러닝이라고 해서 학습 단계가 나중에 일어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가까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서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여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떠한 데이터가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서치하기 때문에 그런 서칭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이 알고리즘의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이를테면 머리의 길이가
자, 우리 헤어의 길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의 길이가 길면은 여자에 속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키가 크면 남자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그리고 키, 그리고 머리의 길이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아 놓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키가 작으면서 머리가 긴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 놓을 수 있는데, 자, 가만히 구분해 보니까 이쪽은 자, 남자라는 것이죠. 메일이라는 것이고요. 자, 아래쪽은 female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구분해 놓고요.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 이것은 누구,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 KNN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 KNN 알고리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의 어떤 근사한 정도, 그런 근사한 정도를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쯤 있으면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 위에 있는 자, 남자를 가리키는 데이터와 근사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주어지는 데이터는 자, 머리의 길이 그리고 또 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머리의 길이와 키가 주어지면 이것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대한 답을 이 KNN 알고리즘이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KNN 알고리즘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KNN 알고리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K nearest neighbor입니다. K개의 가장 가까운 네이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K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K개의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주변에 있는 데이터 중에 많이 포함된 것들을 그것의 클래스를 새로운 주어진 데이터의 클래스로 구분하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KNN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과 결과가 있는 데이터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 새로운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입력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x1이나 자, x2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과라는 것은 자, 이것이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어떻죠? x1이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x2가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클래스 1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데이터가 쭉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것이 어떠한 결과, 어떠한 클래스냐를 추정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아는 최근접 K 데이터에 대한 결과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접한 K개의 데이터를 보고서 그 중에 많이 포함된 것들에게 자, 많이 포함된 클래스에 주어진 데이터, 이 데이터의 클래스를 정하는 방법이 이 KNN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리와 다시 말해서 주어진 데이터와 실제 원래 있던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리라고 되어 있죠.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근접한 이웃을 탐색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근접한 이웃 K개로부터 결과 어떤 클래스인지 또 어떠한 리그레이션된 값인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KNN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거리를 계산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자, 데이터 간의 거리 계산은 수치인 경우가 있겠고요. 범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x나 y 값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범주형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를테면
영화는 1등급이다, 영화는 뭐 19등급이다, 아니면은 청소년 등급이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데이터인 경우에는 자, 거기에 맞게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간의 거리는 수치인 경우는 간단하게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지만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 범주마다 어떠한 그 입력값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치 데이터인 경우에는 유클리디언 거리를 사용하는데 유클리디언 거리는 뭐죠? 보통 우리가 어떤 직선상에서 자, 이 두 점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x1이 있겠고 x2가 있으면은 자, 보통 x2-x1이죠. 자, 근데 이것이 x2가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곱을 해서 뭐 하죠? 부호를 빼서 다시 제곱을 했기 때문에 나누는 식으로 유클리언 거리를 구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1차원 편명일 때는 그런데 2차원 편명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자, 이렇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는 것처럼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3차원 경우, 4차원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유클리디언 거리를 계산할 때는 자, 이것이 뭐죠? 여기 아래 첨자들이 있는 이것이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 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x1에서 y1을 빼고 제곱을 한 상태에서 루트를 구함으로써 유클리디언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한 값이고요. 그래서 유클리디언 거리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요것이 두 개의 x가 되는 것이죠. 또 요것이 두 개의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사용하셔서 유클리디언 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요거죠, 요거.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2차원인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뒤에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KNN 알고리즘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K개가 주어질 때, 이렇게 K가 5니 한 3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면 세 개를 가장 가까운 것들끼리, 가까운 것,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K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K개의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찾느냐가 매우 중요한 팩터고요. 따라서 이 K개가 많아지면 혹은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 계산 시간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R트리라든가 KD트리 등의 자료 구조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따로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접 K개로부터 결과를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클래스로 나눌 수 있겠고요. 어떤 범주로 나눌 수 있겠고요. 하나는 어떠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리그레이션 할 수 있는 값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이 보시는 것처럼 뭐 빨간색 별이냐 아니면 파란색 잘못 말씀드렸네요. 빨간색 삼각형이냐 아니면 파란색 별이냐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떠한 클래스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라면 우리가 쉽게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개 안에 있는 근접한 K개의 어떠한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의 클래스를 주어진 데이터의 클래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별이 아니라 어떤 값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이렇게 속성이 있을 텐데 속성 이 정도의 값과 또 속성 이 정도의 값, 그러니까 속성 x1의 이 정도의 값과 x2의 이 정도의 값은 뭐 이것이 얼마다. 이를테면 이것이 0.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속성 x1의 이 정도의 값과 그리고 속성 x2의 이 정도의 값이 0.5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클래스가 아니라 뭐 삼각형 혹은 별과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 값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결과가 값으로 나와야겠죠. 어떤 리그레이션 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근접한 k개의 평균 값을 이 주어진 데이터의 값으로 결정하던가 아니면 거리에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사용해서 다시 말해서 가까우면 가중치를 더 두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덜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중치의 합을 이용해서 이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그레이션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값인 경우라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평균 값을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는 가중의 합을 통해서 거리에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이웃하고 있는 어떠한 데이터에 줌으로써 그리고 그것들의 합을 구함으로써 실제 주어진 데이터에 리그레이션 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영화 X가 있습니다. 그것의 등급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 3개 영화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인가? 자, A라는 영화의 등급은 5.0이고 이것은 우리가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영화 B는 등급이 6.8이고 영화 C는 등급이 9.0이라고 합시다. 또 그것을 각각 재보니까 하나는 3.2고 하나는 11.5고 하나는 1.1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까지의 거리가 3.2고 11.5고 1.1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3개니까 이것을 평균을 내서 x의 등급에 해당되는 어떠한 값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평균을 구해서 최근접 k개, 여기서는 3개가 되겠죠. 3개의 평균값을 통해서 이 x라는 영어의 등급에 해당되는 이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접 k개, 3개의 평균값 5.0, 6.8 그리고 9.0의 평균이 6.9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 x 등급을 예측하기 위한 x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결과값이 6.93이 되는 것이죠. 자, 평균값으로 어떠한 영화 x 등급의 결과값을 보는 게 6.93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보니까 실제로 그 등급면으로 볼 때는 영화 B의 등급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볼 때는 거리를 볼 때는 B와 가장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습니다. C와는 1.1이고 A와의 거리는 3.2인데 B와의 거리는 11.5 제일 멉니다. 제일 먼데 평균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중치의 합입니다. 가중치의 합의 공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우선 뭘 구하는가 하면 가중치를 구하는데 가중치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데이터로부터 다른 데이터에 네이버한 인접한 데이터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중치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데이터가 가중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웨이트 썸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가중치의 합에다가 무엇을 나누는가 하면은 그 가중치에다가 각각의 데이터의 어떤 결과 값을 곱해서 가중치의 합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을 전체를 이제 k에 대해서 더하면 우리가 weighted sum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각각의 거리의 역수를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weight의 sum을 구했고요. 그리고 가중치의 역수에다가 가중치에다가 뭘 곱했는가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구한 것이죠. 어떤 y 값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3.2분의 1 곱하기 5.0 그리고 11.5 곱하기 6.8 그리고 1.1분의 1 곱하기 9.0을 곱한 겁니다. 그걸 다 더해서 자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주면 7.9가 나오죠. 이제 7.9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랑 제일 가깝습니까? 등급면에서는 C와 가깝죠. 그리고 실제 X는 거리로 따지고 볼 때는 C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더 리저너블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KNN 알고리즘을 살펴보았고요. 앞에서 우리가 KNN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와 다른 원래 있던 데이터, 어떤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의 거리를 우리가 매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어떠한 클래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화의 등급 5.0 이런 식이든지 어떠한 결과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퍼티에 대한 결과값 혹은 클래스가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영화를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5.0, 6.8, 9.0 이렇게 하지 않죠. 보통 무슨 뭐 19세 등급 아니면 15세 등급 아니면 가족 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면 자 우리가 거리를 또 매조할 수 있다면 KNN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등급이 아니라 어떤 클래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뭐 19세 클래스 아니면은 뭐 이것은 뭐 15세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거리를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KNN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유방암 관련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KNN 알고리즘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비디오 말고 다른 비디오에서 KNN 랩을 설명드릴 텐데요. 거기에 있는 어떠한 랩들을 보시고 또 코드를 보시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KNN 알고리즘을 살펴보았고요. KNN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분류 알고리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주어진 데이터의 거리를 우리가 매조해 나가면서 클래시피케이션, 즉 클래스를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K개의 데이터를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혹은 평균 혹은 가중치의 합을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의 클래스, 어떤 분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값들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비디오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KNN을 마치도록 하고요. KNN 랩은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비지도 학습 K-민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